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편과의 이혼 후에 아이를 혼자서 열심히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아직 많지 않은 나이에 이혼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커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나이가 중학생인데 남들처럼 풍족하게 아이를 케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정말이지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이혼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전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 100이면 100 잘 헤어졌다면서 칭찬을 할 정도니까요. 평생 꼬리 흔드는 법밖에 모르던 인간을 절대 내 아이의 아빠로 둘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전 남편이라는 놈은 제 눈에는 한없이 한심해 보이는 놈이었어요. 이제는 전 남편이 되었지만 남편이었다고 부르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죠. 그 놈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리 야망이 본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컸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막 회사에서 사원 나부랭이 직급을 맡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위치보다 한참은 높은 회사의 부대표나 이사 자리를 입으로 꺼낼 정도였죠.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놈의 자세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는 말처럼 남자라면 배포가 커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 놈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었죠. 게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전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그만두기까지는 남편보다 훨씬 높은 직급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군대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래의 친구들은 저보다 3, 4년 정도는 경력이 적었으니 저보다 높은 직급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죠.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전 남편의 상황도 다른 남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남편은 저의 친구들보다 늦은 나이에 사회로 나온 사람이기도 했고 저보다 나이도 연상이니 서로의 위치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제 생각보다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았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서로의 직급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차이는 사랑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다 저는 제 직급으로 올라올 때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었으니 전 남편의 이런 투정 정도는 우습게 받아 넘겨질 수 있었어요. 제가 막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도 내 능력을 빨리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투정이 매번 있다 보니 사람이 지치더군요. 가장 저를 지치게 만든 것은 말뿐인 전 남편의 모습이었죠. 그래도 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것 안에서 노력하자는 생각인데 전 남편이라는 놈은 허구한 날 자신의 능력도 되지 않는 위를 이야기했으니까요. 답답했죠. 남편의 이런 회사에서의 모습을 제게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직장 동료 친구 부부였어요. 입사 동기라면서 육아를 하던 제게 소개해준 친구였는데 둘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부러웠죠. 저와 남편과는 할 일, 서로 같은 회사에 일도 하고 있기도 했고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좋았으니까요. 사실 그 친구 부부도 남편분이 아내분보다 낮은 직급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본인의 위치를 잘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점이 제게는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 남편보다는 훨씬 잘 될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 친구 부부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을 즈음이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닌 사람이기에 회식이 잦을 때도 있다는 것을 물론 이해는 했지만 갑작스럽게 회식이 많아진 사람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속으로 나 몰래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나? 싶은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때 받은 친구 부부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전 남편과는 더 빨리 헤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아무튼 그 친구가 제게 전화를 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너 남편한테 조금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나도 너한테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제는 꼭 말을 해야겠더라고. 내 남편 지금 회사 윗선에 꼬리 흔들겠다고 아주 난리야. 평일이고 주말이고 그 사람들 뒤만 조울조울. 물론 일을 다 해놓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자기 일도 엉망으로 하면서 인맥 쌓기에 난리라고 사람들도 다들 안 좋게 보고 있어. 쉬는 날에도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잘 타일러서 일 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봐.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못하고 있었으면 다른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의 아내에게도 소문이 났으며 얼마나 사람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기에 꼬리를 흔든다는 말이 도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전화를 받은 뒤에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기로 했어요. 당신 잠시 나랑 이야기 좀 해. 내가 당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건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그날도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이라며 최근 시작한 취미인 골프를 다녀온 참이었거든요. 우리 형편의 골프가 가당키나 하냐며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굳굳이 제 의견을 묵살하고 시작한 취미였죠. 아, 왜 나 피곤해.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 어깨나 좀 주물러주던지. 너처럼 못생긴 여자 책임지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리고 내가 뭐라도 돼? 무슨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곳이 있어? 야, 당신 눈에는 내가 당신 부하 직원인 걸로 보여? 제 대화 요청을 남편은 안 잊곱게 생각하더군요. 남편의 막말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는 했으나 일단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마음먹었죠. 내가 저번에 당신 친구라던 그 부부에게 들었는데 당신 요즘 회사에서 일을 엉망으로 한다며. 주변 사람들한테 일은 못하는데 직급 높은 사람들 따라다니는 개라고 소문이 났대. 당신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다녔으면 그래. 당신 요즘 골프 시작한 것도 다 그 사람들 때문이지? 당장 그만둬. 그거 당신 생활에 도움 1도 안 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 회사 생활을 길게 하기도 했고 정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척 하더군요. 아이고, 당신이 뭘 안다고 난리야? 당신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고작 그 작은 기업에서 높은 직급에서 일 좀 했다고? 날 가르치려더라? 지금 당신이 사는 삶을 좀 봐.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인 것 같아? 당신 직급 정도 됐던 사람들은 죄다 넓고 큰 고급 아파트에서 살더라. 당신은 그때까지 뭐 했어?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저와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산다며 오히려 신세 한탄에 저를 깎아내리기 바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제 속에 있던 이야기를 더 꺼냈습니다. 그놈의 있어 보이는 인생이 당신한테 밥이라도 먹여준대? 당신 동기 부부를 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사할 때마다 점점 커져가는 살림살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 욕심 크게 가지지 않고 조금씩 집을 흘려나가는 거라고. 당신은 당신 돈으로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으면서 도대체 그 허황된 꿈은 언제 접을래?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 윗사람이었어도 일부터 먼저 제대로 하라고 야단쳤을 거야. 제가 사실을 말했던 게 너무나 분했던 걸까요? 남편의 얼굴은 불고락 푸르락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죠. 그리고 니네 제게 소리를 줬어요. 나는 한 번 사는 인생 기껏 그런 집에 살 거라면 아예 노숙을 할 거야. 밖에서 자고 만다고. 당신이 나의 뭘 제대로 아는데 내가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애나 잘 보고 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되려 문을 쾅 닫으며 저를 내쫓다군요. 어안이 벙벙했죠. 지금까지 내가 이 남자의 뭘 믿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이날은 일단 남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마 뒤 남편의 친구 부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상황이 전보다 훨씬 좋지 않다고 말이죠. 이제는 남편이 아예 회사에서 회장님 똥개로 불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같이 일하던 직원들하고도 전보다 더 깊은 갈등이 생겨서 남편의 평판은 아주 바닥을 친다고 하고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싶은 생각에 그날은 정말 진지하게 남편의 생각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하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심각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꺼내는 말에도 남편에게서 돌아온 답은 전보다 더 심한 말뿐이었습니다. 야, 걔네들은 똥개보다도 더 한심하게 살고 있다니까? 다 우리 부러워서 하는 소리라고. 아, 그리고 막말로 회장님 똥개가 어디 어때서? 나는 넓은 마당에 좋은 집 짓고 팔자만 좋게 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당신도 내가 이렇게까지 생활력 강하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거야.
알긴 아냐? 두고 봐. 내가 어디까지 신임을 얻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놈들한테 내가 보여줄 거야. 똥개가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가치관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말도 통하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거기서 그쳤다면 저도 전 남편이 된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욕심이 날이 갈수록 과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저를 무시하고 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되었죠. 저는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다 하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 옷을 보면서 낄낄 비웃는 겁니다. 당신 왜 그렇게 웃어?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말이야? 아, 그거 혹시 이불 아니야? 아니다. 별치면 우리 이불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열심히 관리하는 아내와 귀여워서 죽을 것 같은 자식이 기다린다는데. 아, 나는 이렇게 코끼리 같은 사람이랑 살고 있으니. 내가 예뻤으면 진작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자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여신처럼 떠받들면서 조용히 그냥 살았을 거라고. 나라고 회장님 똥개하고 싶겠냐? 당신처럼 여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랑 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서 그런 거라고. 이제는 제 여자로서의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는 남편. 이런 사람이랑 정말로 살아야 하는지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노란 법석을 떠는 겁니다. 나 회장님께 초대받았어. 그래서 양복이랑 구두 하나 사려고. 이제 내 신세도 내 팔자도 핀다 이거야. 당신 적금 들어둔 거 있었지? 그거 통장 줘봐. 재금이 기회라고. 적금이고 뭐고 투자를 해야지. 정신이 나가 있더군요. 이건 정신이 나갔다고 밖에 설명할 말이 없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기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적금 그거 얼마 모으지도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속으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이제는 사람이길 포기했구나. 꼬리나 흔들면서 평생 살 작정이네 하고 비웃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열심히 살아서 집살림에 보탬은 되고 있으니 당장은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아서 신이 난 남편은 점점 도를 지나친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이 옷을 산다는 말을 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문자 하나가 도착했죠. 세상에 0이 얼마나 몇 개나 붙어있을지 모를 금액을 한 번에 긁은 남편. 저는 이러다가 집안을 거덜내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말렸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면서 큰소리치더군요. 남편의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저한테까지 옷 사고 머리하고 자기 관리 좀 하고 살라고 훈수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우습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자기가 쓴 돈 생각에 더 이상의 지출을 늘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로 지냈죠. 제가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니 남편은 뚱한 표정으로 알아서 해. 회장님 추대는 나 혼자 갈 테니까 하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냥 그러라 답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것은 남편의 다른 행동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죠. 야, 당연히 못 오겠지. 돈 들여서 금 바른다고 호박이 수박이 되냐? 그랬으면 내가 돈이라도 써서 바꿨지. 그런데 그 얼굴은 돈 주고도 못 바꾼다니까. 그리고 걘 늙었잖아. 나이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나 회장님 딸하고 잘 어울린다고 바람 좀 잡아봐라. 그 딸이라는 인간이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나한테 넘어올 것 같다니까. 내 누구냐? 잘 돼서 그 집 사위 되면 나도 평생 꿀 빨고 살고 너도 평생 꿀 빨 수 있는 자리 하나 준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나 밀어놔줘. 아주 들뜬 목소리로 회장 초대에 같이 가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남편 놈은 이미 회장 딸한테까지 꼬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나한테 와서 관리를 하라면서 그렇게 강요를 했던 거고요. 회장 딸이 저보다 한 3살은 어렸다고 했으니 눈이 돌아갔겠죠. 이제는 하다하다 가정까지 버리고 그 집안의 사위가 될 생각을 하는 남편을 보니 오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호박이 얼마나 단단하고 쓴맛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남편에게 단단히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밟아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주변 사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남편의 지인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죠.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들을 정보들이 더 남편의 약점을 깊게 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내 옆에 남편의 동기라는 남편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 복수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이분이었거든요. 첫 회사라 열심히 일하고 다녔던 남편의 친구는 회사에서도 발이 넓은 사람이었고 제게 가장 큰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꼬리친 회장 딸의 엄청난 결점도 알게 되었죠. 사실 부인에게 남편이 이러고 다닌다고 알려드리긴 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남편분의 행동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분에게 따로 만나서 깊게 이야기도 하려고 했죠. 최근에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시죠? 네. 남편이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건데 혹시 남편 회사 다니면서 흠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굳게 닫힌 입을 열고 제게 말을 했어요. 우리 회사 회장님 딸이라는 사람한테 남편분이 엄청 친해지셨다고 말했어요. 남편분이 엄청 들이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선 갑질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유명한데 자기 성격대로 안 되면 주변 직기들 다 부수겠다고 협박도 하고 다니거든요. 예전에는 실제로도 옆에 있던 화분 바닥으로 던져서 깨가지고 한 직원분이 다치셔서 난리가 났었고요. 회장님도 자기 자식이라서 참았지 아마 성격 같았으면 잡아 죽이고 싶어 했을걸요? 그분은 자기가 딸이라서 회장님이 봐줬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미디어 무서운 줄 모르고 회사 내에서는 아주 갑질이 몸에 밴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열받으면 온갖 물건을 집어던져서 박살을 낸다고 하니 제가 남편 회사의 회장이라도 이런 자식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고 하면 반가웠을 것 같더군요. 그날은 일단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남편의 친구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복수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기 시작했어요. 그때쯤에 남편은 회장 딸이라는 사람한테 꼬리치기에 성공했는지 인사팀장으로 승진했다며 집에 와서 자랑을 했던 것 같네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싶기도 했어요. 이미 직원들과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남편에게 하필이면 인사권을 준 거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이 나에게는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요. 남편이 승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친구 부부의 해고 소식을 들었어요. 제게 울면서 전화가 온 그들에게 저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어쨌거나 당시에는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천송이 착한 사람들이었기에 제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한다며 저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힘을 내고 살라고 오히려 응원을 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래서 그날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들을 왜 잘랐냐고. 해고해서 당신이 오는 이득이 뭐냐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너 바보야? 그 사람들이 우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내가 잘 되겠어? 너 머리가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아니면 집에서 애만 보더니 생각도 애가 됐냐? 하여튼 그 사람들 연락 오면 모른 척해. 알겠어? 남편은 아직도 제가 자신의 비밀을 모르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서 들은 소식은 남편에게 있던 정도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당신 남편이 지금 회사에서 무슨 소리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당신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래. 자기가 돌보지 못하면 혼자서도 못 사는 그런 사람. 지금 그래서 당신 남편한테 민심이 조금 기울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 못하고 아부에서 올라간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지금은 당신이라는 미친 여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와중에 그렇게 된 거라고 웅호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세상 말세예요, 정말. 남편이 이제 제가 정신도 이상하고 혼자선 지내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더군요. 더 이상은 정말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얼른 처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있던 경력을 활용해서 남편 회사의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마침 남편과 같은 직급인 인사팀장 자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했다는 것이 인사 업무였거든요. 꽤 오랜 시간을 일했으니 입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경쟁업체에서는 오히려 비어있던 자리를 빨리 채울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칼자루를 손에 쥐게 되었죠. 출근 첫날부터 제가 한 일은 남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는 일이었어요. 경쟁업체의 사람이다 보니 활동은 생각보다 조심스러웠죠. 가장 먼저 연락한 것은 제게 정보를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제일 먼저 경쟁업체로 이직하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 회장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큰 경쟁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급하게 성장한 회사만큼 회사 내부가 단단하지는 않았거든요. 반면에 제가 일하는 회사는 천천히 성장하지만 안정적인 재정과 상황을 가진 회사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노리고 남편의 직급을 생각해서 엿을 먹이자 생각했어요. 제가 직접 만난 대부분의 직원은 제 이야기에 솔깃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저는 쉽게 복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안심했죠. 저는 최대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대부분이 안정적이라는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라는 놈이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죠.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복지였는데요. 아무래도 회사의 회장님이 육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거나 아이들에게 큰 돈이 들어가는 시점에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게다가 직원들은 이미 회장 딸에게 상당히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나오는 남편의 행동은 같은 가족이라는 말도 하기 싫게 만들 정도다군요. 사람들은 이미 회장의 똥끼 남편과 포악한 회장 딸에게 질릴 대로 질린 눈치였어요.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도 점점 연락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중에는 생각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남편의 옆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던 중에 남편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사람에게 꼬리치기 성공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 같은 억척스러운 아줌마랑 살겠냐? 나 이제 인사팀장이야. 당신이 옛날에 일했던 그 직급. 이렇게 빠른 시간에 도착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겠지? 그런데 너는 내조는커녕 제일이 바쁘다면서 나를 도와주기는 해냐? 내조를 잘해야지. 남자가 밖에서 열심히 일할 맛이 나지 않겠어? 그리고 거울을 좀 보고 살아라.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살 쿵번이야? 내가 어딜 가서 너를 안 사람이라고 소개나 하고 다닐 수 있겠냐고? 그러게. 내가 말했을 때 진작 관리 좀 하면서 살지.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잔말 말고 도장 찍어라. 요즘 뭐 하고 다니는 줄은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더 이상 봐줄 생각 없으니까. 내가 한심하다는 투로 쳐다보는 남편의 태도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고 남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척하면서 이혼 서류를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같이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잘 살 것 같아? 내 인생도 그 여자랑 살면서 어디 박살나 봐라. 늦게 찾아와서 싹싹 빌어도 내가 봐주나?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그래도 회사에서의 제 업무는 끝나지 않았죠. 하루에도 수십 명씩 면접을 보는 일이 있었고 거기다 대다수는 남편 회사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제가 만나지 않는 팀의 사람들도 갑자기 이직 서류를 넣기 시작했더군요. 이 회사가 그리 좋은 회사가 아니었구나 싶은 마음도 들면서 꼼꼼하게 서류를 살피고 면접을 봤죠. 웃기게도 회사가 싫다고 이직하는 사람들의 스펙은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기업에 넣어도 이 사람은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대기업으로 가지 않고 성장하는 우리 회사로 온다고 하니 얼른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위선에 서류를 올렸죠. 윗사람들도 이때가 기회다 생각했는지 제 채용권에 대해서 빠르게 답을 주었고요. 물론 바쁜 와중에도 남편에게 엿을 먹일 계획은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아이였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에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퇴근 후에 아이를 보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죠.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것이 그런 저를 오히려 달래주었던 게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집에 가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엄마가 아빠랑 이혼해도 엄마랑 살 거야. 난 아빠 같은 사람이랑 살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 나 버리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너무 힘들면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 용돈 둔 거 되게 많아. 정말 귀엽고 대견스럽죠. 엄마라는 사람이 매일 표정도 안 좋고 매번 밥상머리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허투루 보지 않았는지 열심히 모았다는 자기 지갑도 순순히 열겠다는 내 아이가요. 정말 이렇게 든든하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식은 정말 잘 키웠구나 싶어서 눈물이 흐를 뻔한 걸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회사로 직접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갖다 주겠다고 하니 아주 한박 웃음이 눈에 보이는 듯이 높은 목소리로 빨리 오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남편 회사의 회장이 출근하는 날을 알아내서 찾아가려고 했죠.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회장이라는 인물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직접 회장의 앞에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겠다 다짐하고 기일을 잡아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이날 제 가방엔 사실 이혼 서류 외에도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가방에 보이는 서류들 덕에 두둑한 마음으로 남편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남편을 불렀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시기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회장의 옆에서 아주 손을 싹싹 빌면서 비굴한 개마냥 꼬리를 흔들고 있더군요. 그런데 멀리서 제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당황해서 손을 휘저었어요. 저리 가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 말대로 할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회장의 옆으로 가서 회장에게 인사를 올렸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회장의 경우 겸 비서라도 되는 모양새로 회장과 제 사이를 가로막더군요. 그리고 이내 저를 정신나간 여자 취급했어요. 회장님 물러서세요. 이런 정신나간 사람이 있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앞으로 끼어들어요? 정신 제대로 있는 사람 맞아? 회장님은 저랑 같이 저쪽으로 가시죠.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회장에게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구는 남편의 모습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의 말대로 정신나간 사람 아니고요. 이 사람 안에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아시는 경쟁업체에서 인사팀장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왔고요. 회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 회사 인사팀장님이 회장님한테 꼬리 흔들기에 빠져서 자기 회사에서 귀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려. 회장은 그래도 남편이 자기 옆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고 제 이야기를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런 회장에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어디 다음 달까지 기다려보시던가요?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일할 직원을 아주 열심히 구하셔야 할걸요. 최근 제가 계약서 작성하기로 한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괜히 엄한 저희 직원분들 괴롭히지 말고 잘 보내달라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직한 사람들이니까 잘 대접해서 보내주세요. 혹시 알아요? 회장님의 극진한 접대에 마음을 다시 돌리는 사람이 있을지. 당당하게 회장이 알만한 인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자 그제야 저를 믿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보라는 듯이 남편을 쳐다보았고 저는 그런 둘의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를 쌓아요. 참,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말했던 분들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의 귀한 분들이니 미리 변호사까지 선임해뒀거든요.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예의만큼은 지켜서 보내주시죠. 밖에서 큰 소리가 나고 소란스럽자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더니
이내 남편과 저 회장의 주변에 웅성대며 모여들었어요. 회장은 이렇게 더 시간을 끌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전보다 더욱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돌려보았고요. 제가 건장한 남자 둘의 앞에서 서 있으니까 제게 이직을 약속했던 사람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제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건지 옆에 와서 반갑다면서 인사를 건네더군요. 회장에게도 하지 않은 고개 숙인 인사의 회장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듯 싶더군요. 저는 제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응원에 어느새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직원들 계약서 사이에 있던 이혼 서류를 보란듯이 바닥에 던졌죠. 내 꿈이 이분 똥개라고 했었지? 똥개가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거라면서 내 앞에서 큰 소리 똥똥 치고 다녔잖아. 그 꿈 이제 무사히 잘 이루겠네. 나도 옆에서 응원해줄게. 어디 한번 그 꿈 내 앞에서 보란듯이 펼쳐봐. 회장은 그새 내 가방에 있던 직원들의 계약서 양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봤는지 당황하면서 남편에게 당장 서류를 갖고 오라면서 고함을 치더군요. 이미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직원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았는지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듯이 보였어요. 분명 남편 성격에 그냥 월급 얼마 올려주면 알아서 다시 기어들어올 거라고 말했겠죠. 제 예상엔 빗나가지 않았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나한테는 연봉 합의만 잘 되면 퇴사한다는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나? 이놈이 내가 준 자리에서 감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그리고 자네 부인이 분명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저렇게 멀쩡히 잘 살아있나? 그런 주제에 감히 내 딸까지 노려? 당장 변호사 불러. 아, 얼른? 회장님의 불같은 분노가 바로 그 자리에서 펼쳐졌죠. 그렇게 남편의 꼬리는 순식간에 잘려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남편은 제게 무릎 꿇고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당연히 용서할 생각이 없었죠. 제가 이렇게 확고한 모습을 보이자 남편은 애가 탔는지 아이를 들먹이더군요. 치사하게 해요. 나랑 이혼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 당신 우리 아이 미래 엄청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나랑 이렇게 이혼하면 우리 아이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공부가 손에 잡히기나 하겠어? 그러니까 이번 일은 제발 나 좀 용서하고 덮자.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와서 빌잖아. 그리고 지금 당신 나이에 좋은 후조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 튕기고 제발 이혼 물러주라. 처음부터 아이가 신경 쓰였으면 처음부터 이런 행동은 하지도 않았겠죠. 여기에 아이까지 들먹이는 놈의 면상을 보니 지금까지 참았던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히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개소리 집어치우시고요. 귀 열어서 똑똑히 들어.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은 결혼 생활 이어갈 생각 없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식도 이미 우리가 이혼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얼마 전에는 나보고 힘들면 밥이라도 사겠다고 하더라. 당신이 얼마나 애한테 못했으면 아빠는 싫다고 진저리 지니? 그런데 뭐?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해? 어림도 없지. 당신은 사회의 쓴맛을 좀 봐야 해. 능력도 안 되는데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능력을 좀 키워서 돈을 벌고 좀 제대로 살아. 남편의 말은 틀리지 않긴 했어요. 이 싸움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건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런 인간을 그래도 애의 아빠라고 믿고 산 세월이 너무 아까웠죠. 똥개만도 못한 자식을 내 손으로 처참히 무너뜨리고 싶어서 이렇게 복수를 계획했고요. 이혼 후에는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았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더군요. 남편이 힘들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거든요. 똥개만도 못한 자식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복수로 시작한 일을 사과로 끝내기로 했어요. 남편 때문에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다 나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이에요.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전 남편의 친구 부부였어요. 다행히 남편의 행동으로 직장을 잃었지만 이내 좋은 직장에 다시 찾아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자기들을 찾아 전 남편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하는 내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꼭 돕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며 그들을 설득했어요. 이내 그들은 제가 먹은 마음가짐이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는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직급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전 남편의 친구였던 직장 동료의 남편은 제 추천으로 지금보다 연봉이 높고 좋은 회사에 이직을 성공했죠.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이 좋아서 이직할 수 있었던 거지만요. 제가 한 일은 단지 그 회사의 인사팀 사람들과 그분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한 것밖었어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힘든 사람들에게는 복지가 좋은 회사를 찾아준다거나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도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알아주기 위해서 뛰어다녔죠. 제 진심 어린 마음이 통했는지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감사를 들으면서 전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내가 잃은 것보다 정말 얻은 것이 많은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는 지금 이 상황을 어른인 저보다 더 덤덤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이제는 중학교에서 잘 지내는 아이는 제가 오히려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다네요. 참 귀엽고 잘 자란 아이죠. 그리고 도리어 엄마하고 둘이서 지내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자주 말해줘요.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예전보다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이도 평화로운 나를 되찾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네요. 이제 아이 아빠도 없으니 제가 열심히 벌어서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죠. 제 사연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 전 남편과 같은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너무 잘난 남편 아내를 두고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한 번은 진지하게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제 전 남편은 비록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전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길어서 제 이야기가 지루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사연을 보낼 일이 있으면 행복한 소식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